하이하우징의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하이하우징 유튜브 채널에서 온수난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온수난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또 전기난방하고 틀린지 이런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온수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온수 보일러는 온수,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보일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을 끓이려면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보통 이제 건식 난방에서 많이 쓰는 이제 전기 보일러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코드를 꽂으면 전기를 받아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전기 에너지로 끓여주는 보일러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전기 보일러가 있고, 그리고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는 이제 기름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끓여주는 보일러가 있고, 또는 이제 도시가스, LPG 이런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온수를 이용한 바닥난방은 보통 이제 건식으로 시공이 되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에 이제 바닥난방,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했던 바닥난방이 이제 고장났거나 했을 때 재설치하려면 그 바닥에 있는 이제 시멘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온수 배관을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바닥에 있는 그 시멘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EPP 보드라고 하거든요. 온수 난방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마다 EPS 보드를 쓴다거나 EPP 보드를 쓴다거나 이제 보드판을 만들어서 난방을 시공하고자 하는 공간에 이런 이제 온수관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보드판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이 보드판의 두께는 이제 그 호스가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2.5cm에서 3cm 규격, 작은 거는 뭐 2cm짜리도 있는데 보통 2.5에서 3cm 규격으로 생산이 되어져서 이렇게 배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순환을 할 때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이제 호스가 바닥에 이제 배열이 되는 건데, 이 호스는 보통 이렇게 이제 고무 호스가 있고, 부드러운 고무 호스가 있고, 또는 이제 엑셀관이라고 하죠. 엑셀관.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호스에 이제 물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배열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이 보드판에 이렇게 배열이 돼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닥 난방을 하고 다시 이 보일러로 환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드판 위에 온수가 이제 보일러가 물을 끓였고, 그리고 이제 물이 지나가는 호스가 배열이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뭐 마감재인 뭐 강판이나 뭐 세라믹 보드 이런 보드판을 올리고, 그 위에 뭐 장판이나 뭐 데코 타일, 뭐 강화마루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면 바닥 난방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앞서 설명한 거는 온수를 이용한 온수 난방을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 난방,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난방 중에 이제 탄소 섬유 난방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온수 배관이 배열되듯이 이렇게 탄소 섬유 발열체를 배열을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탄소 섬유에는 물이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순환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데, 전기를 공급해주는, 일정한 시간 동안 컨트롤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바로 발열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탄소섬유 발열체에는 물이 순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온수난방과 전기난방. 물이 순환하느냐 아니면 바로 전기를 받아서 바로 발열을 하는 것이냐,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 댓글 중에서 가장 또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수 보일러 조절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이 온도 조절기하고 호환이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집을 다 보시면
이제 보일러가 있고 이 보일러를 조절하는 조절기가 달려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조절기는 거실이나 또는 방 쪽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절기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전기 난방 보일러하고 호환이 돼서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현재까지는 이 온수 보일러에서 쓰고 있는 조절기하고 그리고 전기 난방에서 쓰고 있는 이 조절기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온수 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보일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전기 보일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평수, 뭐 방 한 칸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이제 복층이라든지 10평 이내 이런 작은 평수에 이런 온수 난방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경우에는 그 공간에 이런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공간이 적은데 이런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보일러가 설치돼야 되니까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평수가 아니라 집 전체를 다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집을 살펴보시면 다 보일러실이 있고 그 보일러에는 이런 전기 보일러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도시가스 보일러라든지 또는 기름 보일러라든지 또는 LPG 보일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보드판을 깔고 온수가 지나가야 되는 이제 호스를 배열해서 그 호스를 보일러실에 있는 그 보일러에 바로 연결을 해주면 아주 간편하게 바닥에 있는 뭐 시멘트를 철거하거나 이런 작업 없이 간단하게 이제 난방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넓은 평수는 이렇게 해서 난방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큰 평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면적이 이제 작은 공간, 방 한 칸이라든지 또는 뭐 방 한 칸 또는 아파트 복층 10평이 안 되는 장소에 이런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런 장소에는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필요 없는 이제 온수가 순환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이제 전기 난방, 그러니까 뭐 탄소섬유 발열체 이런 거를 시공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온수 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하이하우징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